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청와대가 극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백원우 산하에 있던 특감반원이 세상을 떠났죠. 자살인지 타살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원우의 국정농단 실체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하명수사 핵심 인물로 부각됐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현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이 백원우가 불법으로 운영했던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를 했던 검찰 수사관이 1일날 검찰 조사를 3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수사관은 사망 직전에 작성한 유서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유서를 남겼는데요. 이 청와대 하명 수사, 그야말로 이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문점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사관이 1일날 오후 6시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고요. 이 일정도 수사팀하고 미리 조율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수사를 앞둔 상태니까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능통한 그가 왜 돌연 죽음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상사인 백원우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법정에 서더라도 충분히 참작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길로 갔을까요? 혹시 청와대 같은 외부에서 엄청난 압박이나 협박을 받은 건 아닐까요? 그래 안 해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전화 연락을 받고 괴로워했다. 그렇게 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사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끝내고 유재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진행되는 유재수 사건의 수사 기밀을 빼내려고 그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안부 전화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청와대 수사 관련 압박이 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자살인가 타살인가 하는 점입니다. 1일 검찰청은 이 수사관의 죽음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치 타살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코멘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국 펀드 관련 내사자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역시 조국 수사의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중요하고도 핵심적 증인인 이 수사관도 죽음으로 증언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충분히 자살을 가장한 타살일 수도 있다는 심정을 가질만 합니다. 아직까지 뭔가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백원우의 국정농단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수사관의 죽음과 함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실체,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의 국정농단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원우 별동대라는 불법 조직, 여기에 대한 건데요. 청와대 직제에도 없습니다. 또 불법이 명확한 이 백원우 별동대의 실체가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원래 민정수석실 내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에 있던 특감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둘러 쪼개져 가지고 그중 하나가 이제 백원우 산하로 편입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성동에 있는 별관에서 2개 팀을 운영했다는 거죠. 그동안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던 이 감찰반원일 뿐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오면서 별동대의 존재를 부인해 왔는데요. 이게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하고는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도 조직으로 사실상
이 별도의 특감반이 운영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불법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이제 직제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게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보고 받았어야 되고 또 보고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돌격대라는 백원호가 움직이는 조직을 대통령이 몰랐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조직 운영에 대통령도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이 수사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백원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입니다. 이미 이 백원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이 백원호 별동대가 지난해 지방선거 있기 전에 울산으로 내려가서 당시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점검했고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 보고도 받았다. 직접 지휘도 했다.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달 29일 날 국회에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검경이 다투니까 조율하러 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동해바다 고래는 어쩌다가 민정수석실 관리 대상이 되었나? 이런 논평이었는데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의 백원호 직할 별동대가 느닷없이 고래 때문에 울산 방문이라니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 반열에 올랐다는 것인가? 라면서 조롱한 바 있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실제 복심은 송철호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인물을 무조건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에서 11월 28일 날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영상 291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청와대 주도의 부정선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거 개입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탄핵감입니다. 또한 이걸 사실상 진두지휘한 조국 민정수석 역시 당장 구속감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국정농단을 직접 지휘한 백운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즉시 구속감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몰랐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보고받았을 겁니다. 임종석 역시 구속 대상이 됩니다. 국정농단이죠. 직권남용이죠. 선거 개입이죠. 청와대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찌 단순하게 인신구속으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는 송철호 현 시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백원호가 사천, 양산, 창원 같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선거 개입을 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선거만이 아니라 경남경찰청도 선거 직전 경남기초단체장 후보 3명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고 자유한국당이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랬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정부가 울산시장 선거에만 개입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더욱 무서운 관건 선거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흔적이라는 것은 경남경찰청의 사천, 양산, 창원시장 한국당 후보 수사입니다. 당시 사천시장, 양산시장은 현직이었고요. 창원시장 후보는 조진래였는데요. 이 당시 경남지사를 했다가 한국당 대표를 맡았던 홍준표의 최측근이죠. 그렇다면 이들 선거에 대한 경찰 개입은 누가 지시한 것인가? 누가 주도했는가? 이게 우리의 지금 의문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들 선거 역시 백원의 작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이 사건의 핵심도 백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들 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당도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로 우리들 병원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에 백원우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챙겼던 인물이 버닝썬 사건으로 구속된 윤규근 전 총경인데요. 윤 전 총경의 녹취록을 보니까 백원우 비서관에게 여러 번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사건의 내부 핵심 인물인 우리들 리조트 김수경 회장 역시 주변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백원우는 잘 알고 있으니까 백원우한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원우가 우리들 병원 사건의 키맨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에 2번씩이나 이루어진 불법 대출 사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송두리째 뒤흔들 뇌관인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5번째는 백원우의 KTNG 사장 교체하고 관련된 인사개입 사건인데요. 지난해 5월 청와대 반부패실 특검반원들은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세종시의 기획재정부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특검반원이었던 김태우는 당시 특검반은 제보자 색출에는 실패했지만 이 대신에 사장 교체를 지시한 인물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렇게 김태우 TV를 통해서 폭로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에 대한 문건 유출 감찰 지시도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니라 백원우가 직접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직권남용이죠. 자, 그러니까 백원우 비리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수사해 봐야 됩니다. 6번째는 백원우의 월급 및 직권남용에 대한 건데요.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일날 백원우 별동팀이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정보를 수집했고 이 내용을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 지금은 이제 민정비서관인데 이 이광철에게 보고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별동팀이 해경 소속 간부 3명을 창성동 별관으로 불러서 고함 지르고 휴대전화도 제출받아서 포렌식 한 것은 권한 없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원우가 한 일은 마치 독재정치 시절에 안기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일들에 직권남용과 월권으로 개입했습니다. 전부가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백원우가 무너지면 정권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백원우는 문재인 청와대 그 자체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청와대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적폐청산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은 월권과 직권남용, 정치공작 등의 국정농단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원우가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이호철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천경득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덩달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원우가 중심이 된 국정농단 사건들에 대해서 이들 친문을 넘어선 진문, 오인방들이 이래저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공작의 본거지였던 조국의 민정수석실, 그리고 백원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진짜 문재인파, 진문 오인방에 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결국 백원우가 무너지면 진문 오인방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해가지고 저승사자로, 경찰 저승사자로 알려져 있죠.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이 사건 등에 투입하고 있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평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진짜 태풍의 눈은 박형철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극한 공포에 빠진 겁니다. 백원우 수사를 왜 주목해야 되는가?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검찰이 이 사건의 칼은 물론이고 칼집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코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가장 두려운 공포는
칠흑같이 캄캄한 상황에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지금이 청와대가 딱 이 꼴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이끌어왔던 4명의 비서관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법무비서관. 이 사람들이 이제 4명이죠. 이 중 조국 민정수석, 백운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 3사람은 민정수석실 원년 멤버이고요. 이들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수석은 이미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언제 구속의 심판대에 서느냐만 남아있고요. 백운우 역시 검찰의 매서운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은 사람은 박형철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은 원래가 검사 출신입니다. 2013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팀장, 부팀장으로 함께 일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서결이 형,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밀합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미 청와대라는 난파선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윤석열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원하던 내용들 스스럼없이 술술 다 풀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진술했는지 청와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청와대의 깊숙하고도 내밀한 부분까지 다 아는 박형철 비서관이 이미 윤석열의 편이 돼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윤석열이 편이 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술하고 원래 친정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걸 수사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검찰이 다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청와대를 향한 모든 정보를 지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와대는 도리어 이들이 무슨 진술을 어디까지 했는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는 것도요, 뭘 알아야 대충 이렇게 막을 텐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해가지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서 9차례 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했거든요. 국회에서.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검찰은 즉각 경찰이 청와대의 한 보고 9차례 가운데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거짓말했다는 거죠. 또 청와대가 먼저 보고를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는 노 실장 해명과는 달리 보고 대부분이 청와대의 문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검찰을 주장한 겁니다. 거짓말하면 이렇게 이제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적폐청산 이름으로 무서운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죠. 그런데 그 적폐청산의 핵심에 백원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명의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모두 110명 정도의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사법 처리했죠. 이들이 받은 형량만 130년이 넘을 정도로 사실상 숙청을 단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들보다 더 국기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한 일들을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통령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이 청와대 핵심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국민들한테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은 백원우 소속 특감반원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야 됩니다. 백원우의 국정농단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백원호의 국정농단과 비교한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은요, 애교에 가깝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요, 지금 극한의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